매주 일요일 저녁 한 여자가 흐느껴 옵니다. 남편 몰래, 시댁 몰래, 세상 몰래. 화장실 물소리에 가려진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남편은 상상도 못할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상 못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사연가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부부의 숨겨진 일요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34평 아파트에 사는 준호 씨 35세, 아내 수진 씨 32세, 결혼 2년 차 부부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죠. 점심때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벽시계는 저녁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수진 씨가 들어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어요. 여보, 나 좀 씻을게. 응. 저녁은? 시어머님이 점심을 많이 주셔서 배불러. 당신은? 나도. 그럼 나중에 라면이라도. 그래. 씻고 올게. 화장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곧이어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콸콸콸. 세면대 수도꼭지를 최대로 튼 것 같은 물소리입니다. 거실까지 들려올 정도예요. 준호 씨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화장실 쪽으로 돌립니다. 물을 왜 저렇게 세게 트는 걸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물소리만 들립니다. 씻는다고 했는데 샤워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수도꼭지 물소리만 계속되네요. 준호 씨가 TV를 끕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물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예요. 누가 봐도 우는 소리입니다. 준호 씨가 화장실 문 앞으로 걸어갑니다. 수진아, 괜찮아? 물소리가 계속됩니다. 대답이 없네요. 수진아, 나 들어가도 돼? 물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아, 잠깐만. 금방 나갈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습니다. 다시 물소리가 들리고 코 푸는 소리도 들려요. 5분 후 화장실 문이 열립니다. 수진 씨가 나옵니다. 얼굴을 물로 씻었지만 눈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래?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 이거. 양파 썰다가 눈에 들어가서 수진 씨가 억지로 웃습니다. 양파? 우리 시댁 갔다 온 거 아니야? 아, 맞다. 저녁 준비하려고 미리 다듬었거든. 너무 매워서. 준호 씨가 주방을 바라봅니다. 도마는 깨끗합니다. 양파망도 그대로 있네요. 손 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왜 눈물을 감추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준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한 달 전 일요일, 시댁 다녀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생리통이 심하다며 화장실에서 30분을 있었죠. 2달 전에는 머리가 아파서 찬물로 씻는다고 했습니다. 3달 전에는 아무 말 없이 샤워를 40분 했어요.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모두 일요일이었습니다. 모두 시댁을 다녀온 날이었죠. 그날 밤 침실 시계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준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 숨소리가 고르지 않아요. 자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준호 씨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시댁만 다녀오면 이러는데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늘 자상하셨던 어머니. 우리 며느리 예쁘다. 잘 먹었다. 고맙다. 항상 그런 말씀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준호 씨는 결심합니다. 내일 회사에서 동료에게 물어보기로요. 결혼 5년 차 선배 민수. 그에게라면 뭔가 조언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준호 씨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냅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요. 누군가의 급한 밤입니다. 준호 씨의 마음도 그만큼 급해지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요일. 하지만 그 안에는 준호 씨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동료 민수를 만나기 위해서죠. 민수는 준호 씨보다 5년 먼저 결혼한 선배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회사 구내식당. 아침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이 마주 앉습니다. 형, 물어볼 게 있는데.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형수님이랑 시어머니 사이. 어때? 민수의 표정이 순간 굳습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네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우리 마누라가 요즘 좀 이상해서 시댁만 다녀오면 우는 것 같고.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춥니다. 준호야, 너 우리 어머니 어떤 분인지 알지? 응, 착하시잖아. 형수님한테도 잘해주시고. 민수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5년 전까지는. 준호 씨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민수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엄마 내 앞에서는 천사야. 완전 천사. 그런데 민수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무언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 것 같아요. 내가 없을 때는 달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무슨 소리야? 우리 마누라한테 했던 말들.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애 낳지 말라고 했어. 내 인생 망친다고. 준호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게 진짜야? 3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 우리 마누라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 듣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마누라가 오해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 그래서 직접 물어봤지. 엄마한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준호 씨가 숨을 죽입니다. 며느리 교육이었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했던 거래.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세상에. 그 뒤로 우리 마누라 울지 말라고. 시댁 가지 말라고. 나 혼자 다니면 된다고. 그렇게 해. 민수가 준호 씨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준호야, 내 마누라도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마 그럴 거야. 빨리 확인해봐. 준호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엄마도 그럴까?
설마, 설마 그럴 리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 씨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수진아, 나한테 할 말 없어? 응? 무슨?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싱크대에 떨어질 뻔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우리 부부잖아. 수진이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 씨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아니야. 시어머님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 잘해주셔.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수진아, 솔직하게. 여보, 피곤해. 나 먼저 씻을게. 수진이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또다시 물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하네요. 준호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시댁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참고 또 참을 거예요. 그날 밤, 준호 씨는 결심합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준호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주문합니다. 초소형 녹음기, 펜 크기만 한 녹음기예요. 일주일 동안 녹음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네요. 배터리도 오래 간다고 합니다. 상품평을 읽어봅니다. 증거 확보에 최고입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준호 씨의 손이 떨립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이 걸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 엄마를 도청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에게 물어봐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결제 완료. 이틀 후 택배가 도착합니다.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더 작은 기계.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입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녹음이 된다니 신기하네요. 다음 날은 일요일. 시댁 방문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수진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말수도 적어지고요. 준호 씨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시댁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냐, 어서 와라. 수진이도 왔고, 어머니 명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줍니다. 수진에게도 다정하게 말을 건네요. 우리 며느리 오늘 예쁘네. 어디 아프진 않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점심 많이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식사 후 준호 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일어납니다. 거실을 지나며 장식장 뒤쪽을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녹음기를 장식장과 벽 사이 좁은 틈에 밀어 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네요. 이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녹음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요? 준호 씨는 그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녹음기 속에 담길 목소리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요일이 왔어요. 준호 씨는 아침부터 긴장됩니다. 오늘 녹음기를 회수해야 하니까요. 수지는 오늘 시댁에 가기 싫다고 합니다. 몸이 안 좋다면서요. 여보, 미안한데 당신 혼자 다녀와.
오늘은 정말 힘들어. 괜찮아. 쉬어. 내가 다녀올게. 준호 씨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가는 게 녹음기 회수하기 더 쉬우니까요. 시댁에 도착합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뭐냐? 근데 수진이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래, 또 핑계네. 짧고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녹음기를 회수해요. 주머니에 재빨리 넣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혼자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준호 씨의 손은 계속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지작거립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어요. 준호 씨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아요. 녹음기를 꺼냅니다. 이어폰을 꽂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처음에는 조용합니다.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 3시간쯤 지났을 때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명숙 씨의 목소리예요. 야, 오늘 그 애 안 왔지? 응, 몸이 안 좋다며? 누나 은희의 목소리입니다. 안 좋긴. 오기 싫은 거지. 징글징글한가 봐. 우리 보기가. 엄마는 안 징글징글해? 당연히 징글징글하지. 매주 와서 밥이나 처먹고 가는 것들. 준호 씨의 얼굴이 굳습니다. 근데 엄마, 진짜 애는 언제 임신시킬 거야? 절대 임신시키면 안 돼. 왜? 그 애한테 애를 맡겨? 미쳤어? 준호 인생 완전히 망가진다고. 그 정도야? 은희야, 너도 봤잖아. 그의 수준. 애 교육 제대로 시킬 것 같아? 애 버릇 이상하게 키워서 우리 손주 망가뜨릴 게 뻔해. 준호 씨는 귀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솔직히 그 애 우리 집안에 어울려? 뭐가? 전부 다. 집안부터가 그렇잖아. 아버지가 말단 회사원이라며? 그깟 월급쟁이 딸려니. 준호 씨의 손이 떨립니다. 엄마 너무하네. 그래도 준호가 좋아해서 결혼했잖아. 그게 문제야. 준호가 눈이 없어서 그런 애를 데려온 거지.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근데 준호가 막무가내로 결혼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한 거야. 준호 오빠는 수진이 좋아하잖아. 지금은 그래. 나중에 보면 알아.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때 가서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뭐라고? 잘했다고 해줄 거야. 진작 그랬어야 한다고. 준호 씨는 숨이 막힙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며칠이 지난 녹음 파일. 이번에는 더 심합니다. 수진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누나의 목소리입니다. 내가 잘 교육시키고 있어서 그래. 며느리는 원래 말을 아껴야 돼. 교육?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임신 얘기 나왔잖아. 그래서 확실하게 못 박았지. 내가 감히 준호애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고. 헐, 진짜 그렇게 말했어? 당연하지. 그 정도는 말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그랬더니 그 애가 뭐라는 줄 알아? 뭐래? 시어머님 뜻을 따르겠다고. 임신 안 하겠다고. 하하. 어머니가 웃습니다. 비웃는 듯한 웃음입니다.
근데 준호 오빠는 애 갖고 싶어 하잖아. 준호한테는 수진이가 임신이 안 된다고 말하면 되지. 병원 가보라고 하면 돼. 그럼 준호가 수진이 탓할 거 아냐? 엄마 진짜 무섭다. 이게 다 준호를 위한 거야. 너도 나중에 시집 가면 알게 될 거야. 준호 씨는 고개를 흔듭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녹음. 야, 근데 수진이 친구가 의사래. 강남에서 성형외과 개원했다며? 어휴. 그러니까 저 애가 자기도 그 정도 된다고 착각하는 거야. 주제 파악을 못해. 그게 무슨 소리야? 친구는 의사고 본인은 뭐야? 고작 회사 다니다가 결혼하면서 관뒀잖아. 백수나 다름없는데 뭘 그렇게 잘난 척이야. 엄마, 그래도 수진이 대학은 좋은데 나왔잖아. 대학이 밥 먹여줘? 집안이 중요하지. 집안이. 우리 준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런 집안 아들이 겨우 그 정도 집안 딸이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평생 교육시켜야지. 내 주제를 알라고.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하려면 각오해야 한다고. 준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녹음은 계속됩니다. 마지막 일요일 녹음. 준호와 수진이 함께 방문했던 날입니다. 점심을 먹고 준호가 잠깐 밖에 나간 사이. 수진아, 이리 와봐. 어머니의 목소리입니다. 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너 오늘 옷 뭐야? 그게 시댁 올 때 입고 올 옷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맨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대답해. 벙어리야? 아닙니다. 너 말이야. 준호한테는 절대로 오늘 내가 한 말 하지 마. 알았어? 네. 만약에 준호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준호한테 내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인지 다 말할 거야. 친정 식구들 험담도 할 거고. 그럼 준호가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그리고 너 친정 부모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준호 시켜서 연락 끊게 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고 싶어? 아닙니다. 제발.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는 착한 며느리처럼 행동하고.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너 요즘 살쪘지? 거울 안 봐? 준호가 뚱뚱한 여자 싫어하는데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너 진짜 답답하다. 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쓸모없게 태어났어?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났는지.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울어? 지금 감히 내 앞에서 눈물을 흘려? 정말 뻔뻔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닥쳐. 준호 오기 전에 얼굴 씻고 와. 눈 빨개지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네. 준호 씨는 이어폰을 빼냅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집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의 진짜 모습인가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어머니가. 준호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 준호 씨는 수진을 깨웁니다.
수진아, 일어나 봐. 응? 왜? 너한테 들려줄 게 있어. 준호 씨는 녹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수진의 귀에 이어폰을 꽂아줘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모르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곧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수진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준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웁니다. 힘들었지? 무서웠지? 정말 미안해. 여보, 나는 이제 괜찮아. 절대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준호 씨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면으로 맞설 시간입니다. 그날 오후, 준호 씨는 회사에 반차를 냅니다. 수진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여보, 나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나만 믿어. 준호 씨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노트북이에요. 오후 3시 시댁에 도착합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어머, 준호야? 오늘 무슨 일이야? 회사는? 어머니, 누나도 좀 불러주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 누나 오면 말씀드릴게요. 30분 후, 누나 은희가 도착합니다. 오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앉아. 다 같이 들어야 할 게 있어. 준호 씨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를 연결해요. 준호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납니다. 어머니, 그리고 누나,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지난 일주일간 이 집에서 녹음된 대화입니다. 뭐, 녹음? 네. 제가 지난주에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들어보시죠. 준호 씨가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에서 어머니와 누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 애한테 애를 맡겨? 미쳤어? 준호 인생 완전히 망가진다고. 그깟 월급쟁이 딸려니. 내가 감히 준호 애를 가지려고 하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고.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누나는 입을 막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어요. 녹음은 계속됩니다. 너 진짜 답답하다. 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쓸모없게 태어났어? 우리 아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같은 며느리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이제 그만. 아니, 끝까지 들어야 해. 마지막 부분이 재생됩니다. 준호한테 내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인지 다 말할 거야. 너 친정 부모님, 준호 시켜서 연락 끊게 할 수도 있어. 정말 뻔뻔하네. 닥쳐. 재생이 끝납니다. 거실은 무덤처럼 조용합니다. 준호 씨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의 진짜 모습입니까? 준호야, 그게 3개월입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3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물소리 크게 틀어놓고 혼자 울었다고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서 수진이한테 잘해주는 척 하셨죠. 며느리 예쁘다, 고맙다, 그런 말씀하시면서요. 근데 제가 없으면 이렇게 대하셨던 거예요? 준호야, 그건 며느리 교육이었어. 나도 시집살이 하면서. 교육이요?
준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쓸모없게 태어났다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게 교육입니까? 준호야, 목소리 낮춰. 안 낮춥니다. 수진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어머니가 일어섭니다. 너 지금 내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든다고요? 지금 어머니가 한 일이 뭔데 제가 대든다고 하십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뭐가 어때서? 교육요? 이게 교육입니까? 준호 씨가 노트북을 다시 가리킵니다. 임신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친정 부모와 연락 끊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인격 모독하는 게 교육입니까? 누나 은희가 끼어듭니다. 오빠 엄마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야. 누나도 똑같았어. 녹음 들었잖아. 누나도 거들었어. 은희가 고개를 숙입니다. 준호 씨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여기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으러 왔어요. 뭐, 사과하실 겁니까?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실 겁니까? 어머니가 입술을 깨뭅니다.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어머니,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며느리를 바로잡으려고 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준호 씨는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 오늘부터 연을 끊겠습니다. 뭐?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실 때까지 다시는 이 집에 오지 않겠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 사람과는 가족이라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이. 어머니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희생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 아내를 학대해도 되는 이유는 안 됩니다. 준호 씨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가자.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너희들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할 거야. 준호 씨가 현관문 앞에서 돌아봅니다. 어머니, 언제든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세요. 그때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을 닫습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차에 탄 두 사람.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할 것 없어. 잘한 거야. 시어머니랑 사이가 나빠지면 이미 나빴어. 진작부터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준호 씨가 수진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 씨의 핸드폰에 이모, 삼촌, 사촌들에게서 전화가 쏟아집니다. 준호야,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효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 편만 들고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린 겁니다. 준호가 자기를 버렸다고, 며느리한테 세뇌당했다고. 준호 씨는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친척들에게도 녹음 파일을 보내기로. 이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모, 이 파일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녹음 파일을 전송합니다. 30분 후 이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준호야, 이게 진짜니? 네.
제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세상에, 명숙이가 이럴 줄은. 이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도 시집살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 준호야, 내가 잘한 거야. 감사합니다, 이모. 수진이한테 잘해줘. 그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나둘씩 친척들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입을 닫습니다. 어머니는 고립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준호야, 엄마 좀 보자.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후 또 문자가 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한 달 더 지났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예요. 준호 씨는 편지를 뜯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잘못했어. 나도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단다. 내 할머니한테 매일 혼났어. 쓸모없다는 말 나도 매일 들었지.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당했으니까 며느리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단다. 친척들이 보내준 거.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더구나. 이게 내가 한 말이구나.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나였구나. 수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구나. 당장은 용서받지 못해도 괜찮아. 평생 사죄하며 살게. 준호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 준호 씨는 편지를 덮습니다. 수진에게 보여줍니다. 여보, 어떻게 할까? 수진이 편지를 읽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까? 정말? 응. 진심으로 반성하신 것 같아.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카페였어요. 준호와 수진 그리고 어머니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잔인했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 알아요. 아니야. 그게 변명이 되면 안 돼. 내가 당했다고 해서 너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매일 울었어. 화장실에서 너처럼 물소리 틀어놓고. 수진이 놀랍니다. 어머니도요? 응. 그래서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내가 참았으니까 너도 참아야 한다고. 미친 생각이었지. 준호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생각하세요. 아니야. 평생 기억해야 돼. 다시는 이러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그날부터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매주 방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수진이 괜찮다고 할 때만 만났습니다. 만날 때도 달랐습니다. 점심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밖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니?
어머니가 편하신 걸로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자.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더 이상 시댁 가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울지 않았어요. 물소리를 크게 틀지 않아도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준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왜? 어디 아파? 수진이 미소를 짓습니다. 아니야. 임신했어. 준호 씨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8주 됐대. 두 사람은 껴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정말? 수진이가 임신했다고? 네, 어머니. 준호야. 네. 걱정하지 마. 나 예전처럼 안 할 거야. 어머니. 손주 태교에 방해 안 되게 조용히 있을게. 낳고 나서도 너희 방식대로 키워. 내가 간섭 안 할게. 준호 씨는 놀랍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니. 이제 끊어야지. 대물림을. 준호 씨는 코끝이 찡해집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 딸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이예요. 병원에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하나. 수진아,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애기 보고 금방 갈게. 너 쉬어야지. 괜찮아요. 좀 계세요. 아니야. 산후조리 방해하면 안 돼. 어머니는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30분도 안 있었어요. 준호 씨가 놀랍니다. 어머니가 진짜 달라지셨네. 응. 노력하시는 게 보여. 3개월 후 준호 씨는 노트북을 엽니다. 폴더 하나가 보입니다. 녹음 파일. 그 안에 168시간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수진을 괴롭혔던 그 말들. 준호 씨는 마우스를 올립니다. 삭제 버튼 위에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클릭합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파일이 사라집니다. 영구 삭제됩니다. 이제 과거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증거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호와 수진이 유모차를 밀며 한강을 걷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요. 벚꽃이 흩날립니다. 여보, 응? 우리 딸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자. 수진이 유모차 속 아이를 내려다봅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다를 거야. 이 아이가 결혼하면 우리 며느리나 사위한테도 절대 그러지 말자. 응, 존중해 줄 거야. 거리 두면서 준호 씨가 미소 짓습니다. 좋은 시부모가 되자. 응,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은 계속 걷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멀리서 어머니가 혼자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보입니다.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어머니, 준호가 손을 흔듭니다. 어머니가 다가옵니다. 어머, 너희들 산책 나왔구나. 손주 얼굴 좀 보자. 유모차를 들여다봅니다. 아이고, 예쁘다. 우리 손주. 어머니, 같이 걸으실래요? 수진이 묻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걸어. 나는 혼자 있을게. 어머니, 괜찮아. 나는 여기 앉아서 바람이나 쐴게. 너희는 행복하게 걸어.
어머니가 벤치에 앉습니다. 손을 흔들어 보네요. 준호와 수지는 다시 걷습니다. 뒤돌아봅니다. 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어요. 외로워 보이지만 평화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준호 씨가 말합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해지신 것 같아. 응.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 우리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응. 괜찮을 거야.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내 편이 돼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잖아. 두 사람은 미소 짓습니다. 유모차 속 아이가 깨어나 웃습니다.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나이지만 마치 웃는 것처럼 보여요. 준호 씨가 생각합니다. 녹음기를 설치했던 그날, 손이 떨렸던 그날, 진실을 알게 된 그날, 모든 게 악몽 같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진실을 마주했기에 이제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물소리로 가리지 않아도 행복한 가정입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하늘은 맑습니다. 준호와 수진, 그리고 그들의 딸,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물림되지 않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